네, 국민의힘 소속의 간사 이성건 의원입니다. 오늘은 원래 정보위원회 소속 기관에 특히 국정원의 결산과 관련된 현안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김정은의 방중 동향 등 최근 북한 주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방중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9월 1일 오후 전용 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서 9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하였으며 금일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해서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을 하고 있고 리설주, 김여정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푸틴과 동급의 의전, 경호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열병식에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서서 냉전기 삼각연대 구도를 재현하는 한편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북러 정상 간의 만남도 이루어질 것으로 국정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셉션 갈라 공연에 참석해서 각국 정상들과 소통도 예견되고 있으며 주중 북한 공관 방문과 관심 분야와 연계한 현지 시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방중 의도 및 배경에 대해서 국정원은 김정은은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 수도의 최적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폭을 확대한다.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하고 체제 활로를 모색한다.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리스크 해징 등 러시아 편중 외교를 탈피한다. 네 번째, 북미 대화 염두를 두고 중국의 지지 확보 및 미국 태도 변화를 유인하게 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이번 방중은 김정은의 다자외교 데뷔전으로 북중러 연대 옵틱을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서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이 전향적인 새로운 국가 발전 노선을 제시하거나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 수확에 나서며 방러 카드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접촉기회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러 파병 및 UFS 대응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차 파병 계획 6,000명 중에서 전투공병 1,000명이 러시아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 파병군은 후방에서 예비 전력으로 주둔 중이며 8월 말 파병군 지휘관단 귀국 감안 시 현지 지도부 교체 추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1, 2차 표창 수여식에서 공개한 전사자는 350명 정도이지만 국정원이 지난 4월 정보위에 보고한 전사자 규모는 최소 600명 수준이었으며 우방국과 준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는 2천여 명으로 사망자를 재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UFS를 지속 비난하면서도 예년과 달리 SRBM, 방사포동, 대남 타격무기 발사 시위 없이 방어 무기인 지대공 미사일 시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간사 박성원입니다. 북한의 대내 동향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10월 10일 당창건 80주년과 9차 당대회 등 양대 정치 행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당창건일을 맞아서 병력 약 1만 명 이상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있으며 10여만 명의 대규모 집단 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입니다.
9차 당대회는 내년 초가 유력합니다.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자가용 소유 허용, 즉 개인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용 소유 허용 등 민생 시책 시행과 파병 등 전사자 의무 등 민심 관리로 내부 결집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상황입니다. 곡물 상황이 2년 연속 평균치인 460만 톤보다 상해에서 약 480만 톤의 곡물이 생산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무역은 코로나 이전 약 90% 수준을 회복했는데 무역은 코로나 이전에 약 25억 5천만 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났고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외화, 물자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남 태도입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북한의 대남 기조입니다. 현재 이 국가론, 북한과 남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이 국가론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태도 변화의 여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여정 명의의 연쇄 담화를 통해서 대남 입장 불변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전방지역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어민 송환 등의 관심사의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고위 당국자의 대북 발언, 우리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의 대북 발언,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보 획득에 나서고 있으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대북 정책 및 접근 시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내부에서의 기대감 확산을 경계하는 그런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북한은 당분간 양대 행사 준비, 그러니까 10월 10일 당창건 행사 그리고 9차 당대회 두 개의 행사 준비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계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밀착시켜서 외교 공간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남 정책의 전환이나 재조정의 필요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단시일 내에 남북관계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특별감사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원장의 인사청문회부터 정보위 위원들의 강력한 특별감사 요구를 받고 약 2달이 넘은 현 시점에서 특별감사의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찰실보다는 감사부서가 함으로써 현직 검사의 파견도 배제하고 사실규명과 국정원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감사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 정부 국정원이 비상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흉기 습격을 당했을 당시에 전 정부 국정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보안 컨설팅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으며,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 지원 실태와 전 정부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및 동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직접 고발한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이달 말까지 계속할 것이고, 또 일부 사안은 재판과도 연관이 있어서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국가정보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에만 한정하여 제출하였죠. 그 결과 여타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는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라고 하는 첩보 등의 문건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검찰이 제출한 그 기간 내에, 즉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제출 요청 기간 이외에 보고서를 점검한 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2022년 7월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하였고 윤 대통령은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하겠다 하고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으나 김기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보고 직후 고발을 지시받아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로 박지원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는 보고가 대거 나왔습니다.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시에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 SI 첩보 및 보고서의 원본 다수 존재하고 있고 사본도 그대로 존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지원 원장이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해 24년 1월 2일 있었던 부산 가덕도 공항 관망대 현장에서의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서 부산의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 측에 습격범에 대한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 요청했으나 부산 강서경찰서 측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긴급하게 피습 현장 물청소 1건, 그리고 대통령 피습 사건 시 헬기 이송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는 별로 없는데 마치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오버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서 적어도 국가정보원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1심, 2심 대법 판결에서 테러 여부가 불분명한 바 지난 3월에 총리실에서 국가정보원에 이것이 테러인지 아닌지 문의를 하였고, 당시 오호룡 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고 바로 당시 김상민 법률특보, 법률보좌관이 아닙니다. 법률보좌관은 따로 있어요. 법률특보에게 이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요청을 한 바, 기조실 법률처에서는 검찰이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테러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국가정보원의 계획조정실 법무처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테러로 기소를 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 반면에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